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도메인 특성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기술 스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 환경을 고려 검토하고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개발 도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최적의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이번엔 기술 명세 검토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의 기술 스펙 검토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문서를 봐야 하나요? 네,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기술 명세 검토를 위한 대상 산출물로 제품 기획서, 또 사양서와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품 기획서 또는 제품 사양서는요,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모아서 서면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양서에는 출력, 성능, 구조, 작동 방식이나 치수, 무게 등 외형적인 부분, 또 제품 적용의 공정, 작동 방식 등의 전체적인 설계 사양을 설명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인데요. 이 SRS라는 약자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SRS는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이를 명세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구현 환경 구축을 위해 구성 요소 검토에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요. 또 운영 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인데요. 임베디드 시스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다른 하나로 검토 대상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프로세서의 성능, 또 메모리의 용량, OS의 지원 여부, 입출력 장치, 또 통신 네트워크 장치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 자원 활용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선정된 하드웨어 중 자원 활용도가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선별하고 자원 활용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의 캐패시티 등 최대로 사용 가능한 양이라든가 메모리의 캐패시티, 또 입출력 장치의 캐패시티, 통신 네트워크 장치의 용량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드웨어 요구사항과 자원 활용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식별된 경우에는 하드웨어 재선정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 검토에서 먼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검토했고 다음은 운영 체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의 개발 목적에 알맞은 운영 체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OS의 필요성, 또 리얼타임의 지원 여부, 또 시스템 메모리의 크기 등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적의 운영 체제를 선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개발 도구의 호환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운영 체제와 개발 도구 간의 호환성 검토, 또 크로스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그리고 소스 레벨의 디버그와의 호환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입니다. 다음이 메모리 풋프린트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제한된 자원에서 동작하므로 이러한 메모리 풋프린트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 제품의 시스템 성능에 적합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IDE, 즉 통합 개발 환경과 디버깅 기능을 파악합니다. 또 표준화와 신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원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픈소스를 이용할지 상업용인 OS를 이용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스 제공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비용은 어떤가도 확인하고요. 현장 적용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지원 도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검토하게 되네요. 이런 항목을 모든 시스템 개발에서 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임베디드 시스템이 워낙 다양하고 특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 맞는, 즉 타겟의 특성에 맞는, 또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맞는 기준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블랙박스를 개발하는데 라즈베리 파이 3가 적합한지도 따져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으로 본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레포트가 되겠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명세 검토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기술 명세 검토를 위해서는 제품 기획서 또는 사양서와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기획서는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모아서 서면화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는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이를 명세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개발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번엔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개발 도구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타겟 시스템하고 별도로 호스트 시스템에 구성되는 개발 환경인 크로스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원래 임베디드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과 개발하는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컴파일러 등 툴체인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을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대상이 되는 것을 타겟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타겟에 OS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무선으로 원격 접속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OS가 있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라면 SSH 기능을 통해서 원격 접속, 텔넷 등 원격 접속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구현 환경 구축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네,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완벽한 아주 하부단까지 모두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타겟 보드에 대한 하드웨어로 기본적으로 OS가 포팅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타겟 보드는 개발 초기 SOC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이 평가 보드 또는 참조 보드를 사용해서 개발하겠는데요. 기업에 따라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타겟 보드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도 레퍼런스 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지적인데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보다는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타겟에 적합한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선 개발자가 익숙한 호스트 환경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호스트 환경이 준비되면 또 다른 준비할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개발을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인 IDE, 즉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편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개발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IDE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통합했다는 건가요? 개발을 하려면 에디터도 필요하고요. 컴파일러, 디버그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설치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만든 것이 IDE, 통합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럼 추천할 만한 IDE가 있나요? 네, 상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IDE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평가판 정도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IDE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클립스가 되겠습니다. 이클립스에다가 오픈소스 크로스 컴파일러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로스 컴파일러를 준비해야겠네요. 예, 라즈베리 파이는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ARM용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ARM용 컴파일러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경우에는 교육용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발자가 일일이 별도로 이러한 컴파일러들을 찾지 않아도 되게 툴체인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긴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툴체인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툴체인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설치한 크로스 컴파일러는 ARM용이죠. 근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환경 호스트는 PC는 x86이니까 컴파일을 해서 생성되는 실행 파일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것을 ARM용으로 컴파일하고 x86용으로 컴파일을 해봅니다. PC에서 두 가지 버전을 실행시키면 ARM용은 실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x86용은 당연히 잘 실행될 거고요. 만약 이 두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서 실행한다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네, 개발에 따른 다른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PC에서 개발이 된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PC와 라즈베리 파이가 같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파일 공유 시스템을 만들면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PC에서 그 공유 시스템에다가 넣어주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바로 꺼냈을 수도 있고요. 반대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유 파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삼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SFTP 전송이 가능합니다. 추천해 주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거의 비슷한데요. 구글링에서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바를 이용하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의 파일을 윈도우 환경에서 수정하거나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즉 윈도우 탐색기에서 하는 기능을 그대로 라즈베리 파이 환경에서 구동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필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비롯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삼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일질라, WinSCP, 푸티가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습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실습은 윈도우 OS에서 크로스 컴파일러 개발 환경을 구축 실습인데요. 혹시 라즈베리 파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환경도 아니기도 하고 컴퓨팅 파워도 약해서 오래 걸리고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라즈베리 파이의 환경에서 개발을 한다면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러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스 컴파일러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는 GNU 툴체인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GNU 툴체인을 다운로드하는 주소로 먼저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주소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가장 최신 버전의 툴체인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실행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렉토리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 설정으로 C 밑에 syscc 그리고 라즈베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떴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네, 개발을 도와줄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이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는 자바 언어로 무언가를 개발할 때 많이 쓰는데요. 하지만 C나 C++ 등 여러 가지 언어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다운로드했던 툴체인을 연계하여 크로스 컴파일 개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클립스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클립스를 먼저 설치해 볼까요? 먼저 이클립스 IDE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 데스크탑 IDE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나요? 네, 저희는 C 언어나 C++ 언어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C, C++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윈도우 버전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C하고 C++ 디벨로퍼가 보이네요. 여기서 저희는 윈도우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완료됐고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압축 파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이 다 풀렸으면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클립스 디렉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exe 실행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실행 파일을 열 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JRE나 JDK가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라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작업 공간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크로스 컴파일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 창에 헬프에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work with에서 all available sites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로스 컴파일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크로스를 검색해서
C나 C++의 GCC 크로스 컴파일러 서포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C, C++ GCC 크로스 컴파일러 서포터를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모트 런치를 검색해서 C, C++ 리모트 런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C, C++ 리모트 런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을 했으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넥스트를 또 누르고요. 여기서 업세트를 해준 다음에 피니시를 하면 인스톨이 될 겁니다. 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아래 녹색 바를 통해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한 소프트웨어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설치한 툴체인을 연계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New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C++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네임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툴체인으로 크로스 GCC가 있는데 이걸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넥스트 누르고요. 네, 여기 부분에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등록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정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크로스 컴파일러를 입력하고요. 아래 경로는 전에 설치했던 크로스 컴파일러의 빈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ARM, 리눅스, GNU를 이제 입력했고요. 아래에는 저희가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했던 경로를 입력했습니다. 네,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벤치 들어가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테스트라고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할 것이 있는데요. 메뉴에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퍼티스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C, C++ 빌드에서 세팅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빌드에서 세팅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 G++ 컴파일러에서 include에 들어가서 사용할 헤더 파일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네, include 들어갔고요. 여기서 패스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이제 컴파일러 설치했던 폴더 위에서 ARM, 리눅스, GNU 툴체인을 밑에 그리고 또 시스템 루트 그리고 USR, 로컬, 인클루드 순으로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헬로 NCS가 출력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빌드 프로젝트.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럼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여기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공급해서 네, 지난 학생이 쌈바를 이용해서 옮겨주세요. 네, 검색창에 이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입력해서 조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파일이라는 디렉토리를 눌러서 이렇게 홈 디렉토리에 저희가 컴파일한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컴파일된 파일은 이 바이너리 디렉토리 아래에 있고요. 이 텍스트를 옮겨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네, 옮겼습니다. 네, 그럼 푸티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서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푸티를 일단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호스트 네임의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입력하시고요. 네,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hello NCS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의 크로스 컴파일러와 이클립스를 연동하고 윈도우에서 개발한 라즈베리 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준비할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램용 툴체인과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이클립스에 램용 크로스 컴파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 램용 헬로월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바 파일 공유를 통해 라즈베리 파이에 파일을 이동시켜 헬로월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